궁금했던 세계의 반응, 글로벌 리플, 글리 시작하겠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일상생활이라 당연하지만 외국에서 보면 특별하고 부러워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처음으로 인터넷 강대국답게 와이파이와 인터넷 속도가 떠오르네요. 외국인들이 어딜 가나 항상 무료로 있는 와이파이를 정말 많이 부러워한다고 해요. 심지어 속도도 빠르기까지 해서 놀란다고 하죠. 물론 우리는 그것마저도 끊기고 느리다고 하지만요. 또 식당에서 호출벨로 직원을 호출하는 시스템도 부럽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외에도 100명 중에 100명이 모두 놀라고 부러워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인데요. 여러분, 방금 전에 지하철을 떠올리셨나요? 물론 지하철은 세계 정상 수준인 것에 틀림없지만 이번에는 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도시들의 미래 교통수단 대비 정도를 살펴본 딜로이트 도시 모빌리티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능과 복구력, 비전과 리더십, 그리고 서비스와 포용성 세 가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서울은 여기서 몇 위일까요? 7위입니다. 대기의 질, 교통체증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비전과 전략, 혁신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도로 혼잡도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효과적으로 차량 정체를 관리하고 교통수단에 상관없이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최대 강점으로 꼽혔습니다.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평가에서는 최상위 레벨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수도권 대중교통의 이용료가 저렴하다는 점도 고객 만족도가 높은 점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딜로이트 도시 모빌리티 지수에는 지하철, 버스, 경전철, 택시, 공유자전거 등 거의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버스가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촘촘히 되어 있는 버스 노선, 각종 어플과 인터넷 통신을 통해 버스가 어디 있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따라오는 나라가 드물다고 합니다. 게다가 버스 전용 차선을 통해 혼잡한 교통에서도 일정한 시간을 유지한다는 점도 눈에 띄는 장점 중에 하나이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살펴볼 점이 있습니다. SBRT라는 것인데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기존의 급행버스로 도심과 외곽을 빠르게 잇는 간선급행버스 체계 BRT를 통해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많았을 겁니다. 중앙버스 전용차로 이용에 그친 지금의 BRT를 지하철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이 바로 SBRT라는 것인데요. 새로 도입될 SBRT는 기존 BRT와 뭐가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는 교차로 정차에 있습니다. SBRT는 일반 도로와 분리된 전용도로 통행 및 교차로 입체화 또는 우선 신호를 통해 지하철처럼 오직 정류장에서만 정차합니다. 쉽게 말해 버스인데도 불구하고 신호에 걸리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는 거예요. 출퇴근 시간에는 굴절버스 같은 대용량 차량이 투입돼 만차로 다음 차를 타야 하는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또 대기 시간 동안 외부 환경으로부터 승객을 보호할 수 있도록 반개방형 또는 폐쇄형 정류장도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미세먼지나 도로의 매연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점을 해결해 준다니 얼른 생겼으면 좋겠네요. 이 밖에 정류장 내 사전 요금 지불 시스템, 연계 교통수단까지 환승거리 최소화 등을 통해 편의성이 한층 높아지는데요. 이 같은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범 도입되는 SBRT는 국제 기준으로도 최고 수준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범 사업은 인천 계양 부천대장, 인천, 창원, 성남, 세종 5곳에서 내년부터 설계가 시작되고 이르면 2024년부터 본격 운행되는데요. 이러한 특별한 버스 시스템도 우리나라 대중교통의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큰 보탬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은 점수상의 기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여행객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장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버스 시스템에 대한 해외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클래스인 것 같아. 한국의 버스는 내가 이용해본 시스템 중에 최고였어. 메트로가 정확한 시간에 오는 것이 당연한 나라는 꽤나 있지만 버스가 이토록 정확한 곳은 처음이야. 어플을 설치하니까 내가 있는 곳으로 버스가 오는 시간이 나오고 그게 생각보다 정확했어.
메트로는 교통체증이 없으니까 정확한 게 당연한데 어떻게 버스가 이럴 수 있지? 우리나라도 한국 시스템을 배웠으면 좋겠어. 나는 한국 교통에서 제일 좋은 건 환승이었어. 한국에 갔을 때 티머니 카드를 사면 버스뿐만 아니라 지하철을 1달러 정도에 이용할 수 있더라고. 한 번은 길을 잃어버려서 여러 번 연속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탄 적이 있는데 3달러 정도밖에 안 나온 것 같아. 움직이는 버스에서 와이파이가 잘 터진다는 게 놀랐어. 와이파이가 있는 버스가 우리나라에도 있기는 한데 거의 끊기거나 작동을 안 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한국 버스 와이파이는 우리 집 인터넷보다 빠른 것 같아. 나도 한국 교통이 저렴하다는 게 이용하는 데 좋았어. 일본도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좀 비싼 편이야. 한국은 지하철 버스를 번갈아 타는데 처음 낸 돈으로 다 할 수 있어. 여행 온 입장에서는 여행하기 너무 좋았어. 나는 한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는데 정말 특이했던 게 버스 안에 마스크와 비닐봉지를 나눠줬다는 거였어.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마스크 상자를 두고 나눠주는 게 좋았어. 거기다가 멀미를 하는 사람을 위해 비닐봉지도 준비해둔다는 점에서 한국의 위생관념에 대해 깨닫게 되었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